71번이요. 하나만. 가볍게 풀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재우가 멋지게 손가락으로. 따라가자. 얘는 의심하지 말래. 2차원 의심할 건데 1x역으로 가는 건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두 사람 나오네. 윤 선생님이 그런데 얘는 x를 잘못 봤대. 지금 보면 1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밖에 없어요. 1차항 개수하고 상수항밖에 없는데 얘는 x개수 a를 잘못 봤대. 그럼 얘는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죠. 상수항은 좋았어. 상수항 yes. 그러면 두 군 가지고 식을 그냥 연습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랬죠? 합이 얼마예요? 마구. 곱은 얼마인데? 18. 진짜 더해봤고 진짜 곱해봤죠? 그러면 1x로 출발하고 합은요 부 바꿔서 들어가기로 했고 곱은요 그냥 들어가기로 했죠. 요거를 익숙하게 하는 거. 그랬더니 얘는 상수항은 18. 상수항은 18. 얘는 정확히 맞고 1차항은 절대로 뿌그는 얘는 잘못 봤다는 거. 얘도요. 얘는 합을 구하시고 곱을 구하시면 합이야.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요. 곱은 오랜만에 합쳐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40. 빼는 거죠. 합쳐는 9. 그럼 얘는 1x로 출발해서 합은 부 바꿔 들어가야 되고 곱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얘는 상수항은 잘못 봤으니까 x는 오케이. 얘 마사였네. 얘는 마사였네. 마사였네. 정답은요? 1x제곱 마사 x 플러스 18. 그래서 올바른 근육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정답 번호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 저 패턴대로 꼭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어려울 거예요. 별표 좀 쳐주세요. 75번에 별표 2개, 75번에 별표 2개 치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새 요번에 나올 가장 강력한 심화 문제 중에서 예상 문제예요. 몇 번 봤던 문제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도 강조를 드렸던 문제예요. 75번. 이것도 잘 까먹는 유형 맞고요. 자, 우리가 번역이 움츠려야 되는데 포인트 걸려야 돼. 두 식은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건 정답. 이 정답 같아. 잊어먹지 않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 정도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일단 제일 쉬운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 이건 뭐야? 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반드시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3하고 마삼 이런 거거든요. 부호가 틀리면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4하고 마삼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합이 두 분의 합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 그렇죠? 부호가 다를 때는 곱한 게 서로 다른 부호니까 음수가 나올 거고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뿌삼 마삼 뿌사 마사 뭐 이런 써야 되겠죠? 그럼 걔네들의 통합 특징이 뭐냐면 더하면 0 되는 사이. 더하면 0 되는 사이. 끝났네. 그럼 얘는 합을 실제로 구해봐야 되겠네요. 합은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바로 합이고요. 걔가 0이고요.
고분이요. A분의 C라는 근각일수를 쓰면 걔가 0보다 작네. 그럼 일단 A의 범위가 나오네. A는 무조건 2보다 크셔야 되나 봐. 그럼 얘 규칙 위반, 플러스로 주면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곱해갖고 얘를 마이너스로 옮겨놓은 거죠. M하사 F 보이네. A는 4인데 또 하나 마이너스 1인데 A는 태어날 때부터 2보다 크게 태어나야 되니까 A는 4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요 라인보다는 조금 빈출이 조금 덜 나오는 편인데 이거라면 A가 엄청 틀려요. 74번이요. 그 위에는 74번은 엄청 틀려요. 절대값일 때요? 얘는 엄청 얘보다 한 단계 위에요. 문제를 간단해 보이는데 74번은 레벨 하나 더 올라갔어요. 이게 내신에서 거의 조금 학교 프린트 외에 학교 프린트를 제쳐놓으면 가장 최고 난이도 쪽에 들어가요. 학교 프린트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그건 공개된 문제라. 이거는 한 명만 나오길 바래요. 그만큼 어려워요. 시간은 아직 있어요. 절대값의 B가 1대5다? 이거는 떨어졌네. 한 명.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건 배우죠. 이건 배우시죠. 민준이가 가장 열심히 푼 친구들이 한 명인데 대표 친구 한 명만 그냥 물어보면 민준이 답이 나왔나요? 거의 나올게. 그럼 한번 거의 풀이가 만나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 절대값 아까도 그랬지만 아까는 정확하게 나왔어. 절대값이 같으면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부호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꼭 확인해야 게 두 근의 곱을 꼭 확인해 보셔. 이 절대값이 나오시면 꼭 확인해 볼게. 이 문제는 언급이 안 돼 있잖아. 그래도 확인해 보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5죠. 마이너스 4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수였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절대값의 B가 몇 대 몇 나오면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한 근이 양수면 다른 근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놓는 거 봐봐. 그러면 절대값의 B가 1대5면 그냥 절대값 띄워버리고 그냥 B가 1대5야. 그럼 몇 배 차이라는 얘기야? 5배. 이건 앞에서 했잖아. 1대2면 2배 차이고. 됐어? 그러면 하나를 알파로 놓고 하나를 5알파로 놓으시면 얘는 부호까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주면 돼. 부호를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 재우가 선택해봐. 어디다 마이너스 줄 거야? 알파요. 알파? 그럼 마이너스. 그럼 이제 부호가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절대값 알파, 절대값 5알파 5배가 된 거고 부호가 틀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 하나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 부호를 하나 건드릴 수 있냐 없냐. 그럼 출발하죠. 얘는 이제 이제부터 노멀하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자신 있게 다시 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얘는 마사의 플러스 24가 바로 근과 계수에서 나온 두 근의 합이 될 거고 저를 구하면 4알파 이렇게 되겠다. 됐죠? 4로만 나눠주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 얘는 알파 일단 세팅됐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구성공식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5의 마이너스 5알파 제곱 이렇게 되네. 뭐 알파 제곱 얼마야? 9 이렇게 되겠다. 그럼 알파가 나오네. 알파가 하나는 3일 때고요. 또 하나 알파는 마3이니까 두 개 다 해봐야겠다. 그럼 알파가 3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6이 얘는 3이니까 이때 m은요. 이때 m은 3이 될 거고 이번 알파 마3일 때는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마3이니까 m은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한번 쓱 보자. 어떤 제한조건이 걸렸나. 얘는 그냥 m이 두 개 나오니까 m 두 개를 다 곱해보면 어떻겠니? m의 곱수일 거야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m이 뭐 4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그냥 두 개 나올 테니까 그냥 두 개 곱해보세요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야. 절대값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곱수 꼭 구해봐야 돼. 곱수 구해봐야 돼. 그리고 절대값의 비교가 땡랑 나오면 5배 차이고 몇 배 차이인지 알겠는데 얘가 두 수의 보호가 같은지 틀린지 요건 잘 안 나와. 얘가 계산해갖고 두 분의 곱이 양수인 건 잘 안 나와. 양수인 건 잘 안 나와. 그럼 양수였으면 그냥 알파, 그냥 5알파 놓으시는 거고 두 분이 곱이 음수인 게 잘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를 실어주냐 안 실어주냐 저 그냥 알파 5알파로 놓고 계산하시면 답이 안 나와. 안 나와. 괜찮아?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강조하고 이 2차함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2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끊을게요. 보면 우리 2차식은요. 2차식 누구 x제곱 누구 x제곱 누구 x 누구 숫자는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시고 언제든지 자기가 편할 때 아무 때나 그냥 그쵸? 그럼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이꼴형이 없는 거니까 이꼴형을 달아주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냥 y를 붙여주면 언제든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2차 방정편이 끝났고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근을 구하시면 x는 1과 x는 2가 당연하겠죠. 됐죠? 그리고 얘 대칭축 구하시면 민중이는 아마 금방 구할 것 같은데 얘 대칭축 어떻게 돼? 공식도 많이 했었잖아.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공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의 분의 b 대칭축 2차 함수 대칭축 마이너스 2ab 2a분의 b 발음이 안 돼요. b는 마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마삼이니까 2분의 3이 바로 대칭축이 되시겠다. 대칭축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x축이 어딘가 지나갈 건데 얘는 x축이 이렇게 요 정도에 지나가야 돼. 그러면 요 x축과 만나는 요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뭐라고요? 근이라고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일단 마감하고 싶다고요. 2차 방정식 근이 2차 함수로 넘어오시면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 따지고 놓을 건데 x축과의 웬만하면 만나거든. 안 만나는 건 별로 없어. 웬만하면 만나긴 해. 그쵸? 근데 만나는 점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1,0의 점이고 저거보고 2,0의 점이고 교점의 x좌표는 1이고 교점의 x좌표는 2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x 2차 함수에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은 이거죠. x좌표라고 그러죠.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나온 거네.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x좌표를 준 거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문제만 풀고 바로 끝낼게요. 고생했어요. 79번이 중상 문제예요. 이걸 답을 조금 맞추더라도 자연스럽게만 맞추는 친구는 조금 없고 이걸 것 같아 라고 보통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 개념이 심화해서 반드시 필요한지라 x좌표는 참고로 y좌표가 0인 그놈을 x좌표이라 하죠. 근이 나오면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하고 상위권 친구들이 써야 될 게 근과 개수가 가장 중요한 테마죠.
풀어보면 어떻게 될 겁니다. 가자. 이창수네 XF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근이 무엇이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하고 3이 금이었네. 뭘로 해석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이꼴이야. 그러면 근이 나왔고 개수를 물으면 근과 계수가 가장 좋은 선택이죠. 실제로 더하면 1. 근과 계수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곱해보면 마요. 근과 계수에서 2분의 b니까 b는 마십이 다고 했다. 두 개를 곱하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24. 요 풀이가 가장 좋고요. 요 라인으로 이제 심화로 올라갈 거거든. 물론 이 2,0은 마이 콤마형을 대입을 하고 3,0을 대입해서 가감법 푸는 풀이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라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지만 심화를 대비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24, 79번이요. 24. 됐죠? 2차 함수 들어온 거 축하해요. 시작. 고생했어요. 그렇죠?